안 가져갔네? 네, 당연하죠. 여러분들 푼 거 보니까 시간을 더 들여도 그렇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1분만 더 줘요? 1분만 더 드릴까요?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 푸신 분들은 저한테 보여주세요. 돌아가다녀 볼게요. 세 개 중에서 몇 개 맞췄을 것 같아? 아니야. 하나 맞췄어. 쌤 아까 저는요. 어? 다 틀렸던데? 그래서 내가 챙겨가랬잖아. 굳이 달래는지. 나쁘죠? 진짜 나쁜 남자야. 자, 보자 이제. 자, 가부터.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었습니까? 승구야,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었어? 우주요. 갤럭시? 네. 아이폰 쓰시잖아요. 네. 네. 자, 이 글은, 소희야,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었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품은, 성운? 이 글을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 정연아. 성훈이? 다른 은하? 아니면? 그런 느낌? 어떤 맥락? 성운이 은하에 존재하는지 보여주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독해 실패하신 거야. 하나, 이 글을 관통하는 주제가 뭔 것 같아? 응? 님들 보셈. 자, 봐요.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끝나면 안 돼. 크기, 우주의 크기.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의 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 볼게요. 봅시다. 우주의 크기는 인류의 오랜 관심사였다. 얘들아, 독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해야 돼. 그래서 이러지 말고 우주의 크기? 너무 궁금해. 어떻게 밝혀냈을까? 너무 궁금하다. 이러면서 읽어줘야 돼. 볼게요. 오랜 관심사였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 그럼 우주의 크기를 뭐 하려고 했었던 거야? 측정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뭘 하려고?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측정? 측정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글을 읽을 때 궁금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치? 그럼 별들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이거 나올 차례지. 그죠? 이제 이거 나올 차례라고. 더 읽어볼게요.
자, 18세기 후반에 허셜은 별의 고유 밝기가 같다고 가정한 뒤 지구에서 관측되는 겉보기 밝기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어두워진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별들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측정하였다. 봐봐, 바로 나오잖아. 다시 읽어볼게요. 허셜은 별의 고유 밝기가 같다고 가정한 뒤에 지구에서 관측되는 겉보기 밝기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어두워진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별들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측정하였다. 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정보 3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별의 밝기는 뭐랑 뭐로? 그치? 고유와 겉보기. 그러니까 근데 글을 읽을 때 별의 밝기, 고유, 겉보기, 뭐야?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치? 자, 고유 밝기랑 겉보기 밝기를 이용해서 뭘 찾아낼 거야? 거리. 그래. 무엇의 거리? 별들의 거리를 찾아낼 거야. 그치? 별들의 거리를 찾아내서 뭘 밝혀낼 거야? 그치? 너무 훌륭해. 우주의 크기를 밝혀낼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고유 밝기, 겉보기 밝기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정보 더. 하나 정보 더. 뭐야? 거리에 제곱으로. 비례해서 어두워지는. 그치? 자, 그러니까 별의 겉보기 밝기는 거리에 비례한다고 하면 안 되죠? 반비례한다. 그치?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실 이 고유 밝기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르죠? 근데 여기에선 어떻게 설정했어요? 그치? 너무 훌륭해. 동일하다라고 설정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거리를 재야하기 때문이에요. 좋아. 근데 요즘 급성장하고 있어요. 다크호스야. 자, 고유 밝기가 똑같이 10이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10이라고 해볼게. 근데 A는 우리한테 10으로 관측되고 하나는 1로 관측된다고 해보시죠. 오늘 퍼포먼스가 좀 좋은데? 흰색이 없네. 너무 슬픈 일이지. 쓰던 거 써야겠다. 자, 1로 관측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별은 A예요? B예요? C예요? A요. 그치. 그 다음에 제일 먼 친구는 C. 이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별들의 거리를 측정한다. 그래서 우주의 크기를 알아낼 거야. 더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별들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측정해 봤어. 우리가 관측되는 대로 위치, 좌표를 확인한 거지. 그 결과 별들이 우주 공간에 균질하게 분포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야. 그치? 종민아, 너무 신기하지? 그치? 아니라 전체적으로 납작한 원반 모양이지만 가운데가 위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이루며 모여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지. 얘들아,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니까 별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대략적인 별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지. 그쵸? 그래서 분포는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요 모양으로 분포가 돼 있었다 이거야. 그쵸? 자, 그리고 요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가운데는 별이 상당히 많은데 위아래는 별이 많다 적다? 적다. 이걸 알아내게 된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만약에 지구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밤 하늘을 관측했을 때 어떻게 보이겠어? 이렇게 보이지 않겠어? 그쵸? 이게 뭐예요? 은하수. 이 수가 물숫자잖아. 별들의 강이란 뜻이야. 근데 얘들아, 옛날에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렇게 보였어. 옛날에 너네 은하수 직접 본 적 있어? 본 적 없죠? 직접 볼 수가 없지. 아마 외국 가면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당연히 옛날에도 도시에서는 별은 안 보였고, 엄청 옛날이야. 선생님 한 6살, 7살? 엄청 옛날이죠. 엄청 옛날이야. 끄덕끄덕 하고 있어.
근데 그때도 이제 도시에서는 안 보였고 진짜 완전 막 산 깎아서 만든 마을 있지. 핸드폰도 안, 그때 핸드폰이 없었다. 핸드폰이 없었을 때야. 진짜 옛날이지. 핸드폰이 없었을 때거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생겼었어. 진짜로. 그래서 그 방학 숙제, 나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방학 숙제가 기억나거든. 그 문구점에서 별자리 판을 살 수가 있었어. 동그랗게 생긴 어떤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셀로판지 같은 거였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어. 그 다음에 북극성이랑 그 엄청 그 반짝반짝인 센 애들 있지. 걔네들을 이렇게 해서 맞추면 별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별자리 그려오는 게 방학 숙제였다. 그 정도로 별이 되게 많이 보였어. 옛날엔 시골에서. 아무튼 정확하게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데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관측이 되는 게 납득이 되죠. 납득이 되죠. 만약에 공기가 깨끗했다라는 가정하에, 자, 읽어보자. 원반의 내부에 위치한 지구에서 사방을 바라본다면 원반의 납작한 면과 나란한 방향으로는 별이 많이 관찰되고, 그리고 납작한 면과 수직인 방향으로는 별이 적게 관찰될 것인데, 이는 밤하늘에 보이는 뭐의 특징과 일치한다? 은하수의 특징과 일치한다. 그쵸? 이렇게. 그죠? 자, 더 읽어보자. 이에 착안해서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포함된 천체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다? 은하로 부르게 되었다. 괜찮니? 좋아요. 자, 부르게 되었다. 별들이 모여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 너머가, 얘들아 이거 봐봐. 그 너머가 빈 공간인지 밑줄 치고 별표 쳐봐. 그 너머가 빈 공간이지. 밑줄 치고 별표 칠게. 얘들아 그 너머잖아. 그럼 그가 뭔데? 은하. 그치? 은하 너머로 빈 공간인지,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아니면 다른 천체가 존재하는, 얘들아 다른 천체가 존재하는 공간인지 밑줄 치고 별표 칠게요. A 올 B죠. 그죠? 은하 밖이 빈 공간인지 아니면 뭐가 더 있는지 느낌 오지. 그죠? 뭐에 대한 얘기야? 그래, 우주의 크기가 은하만 하냐 아니면 은하보다 더 크냐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 한다니까. 자, 남은 단으로 가보자. 성운은, 얘들아 그 끝나는 말에서 그 얘기 해주죠. 그 성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그치? 자, 얘들아 칠판 좀 잠깐 볼게. 성운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운자가 뭐예요? 그치? 구름 운자야. 구름 운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별의 구름이란 뜻이야. 그쵸? 그래서 별이랑은 달라요. 근데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 그쵸? 자, 볼게요. 남은 단. 성운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성운은 만환경으로 봤을 때 뚜렷한 점으로 보이는 별과는 다르게 밑줄 칠게요. 뚜렷한 작은 점으로 보이는 별과는 다르게 세모. 밑줄 치고 별표 칠게요. 얼룩처럼 번져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너네 입장에서는 이거 왜 나온 거야? 이게 아니야. 성운을 통해서 어떻게 그 우주의 크기를 알아낼까? 너무 흥미롭다. 궁금하다. 이래야 돼. 알았지? 자, 더 읽어볼게. 성운이 동그라미 해봐. 성운이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는, 밑줄 치고 별표 칠게. 벌써 느낌 오지 않아? 성운에 대한 가설, 이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가설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밑줄 친 됐죠? 느낌 오죠? 두 번째 이론은 뭐겠어요? 성운 어디에 있다? 우리 은하 아웃, 그치? 밖에 있다. 느낌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주제를 계속 잊지 않고 있으면 예측이 되고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죠? 자, 더 읽어보자. 그냥 다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성운이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는 먼지들과 기체들이고 별과 그 주위에 행성이 생성되는 초기 모습인지 밑줄 칠게요. 별과 그 주위에 행성이 생성되는 초기 모습인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1번 이론에서는 성운이라는 것은 우리 은하 안쪽에 있는 친구고, 그리고 무엇이다? 별의 초기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성운이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올챙이라면. 그지? 별은 뭐야? 개구리.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성운에서 별이 된다 이거야. 괜찮죠? 이게 첫 번째 이론이야. 자, 더 읽어보자. 자, 아무튼 초기 모습인지 아니면 세모 주자. 아니면 세모. 우리 은하처럼 밑줄 치고 별표 치고 동그라미 2번 할게. 수많은 별들이 모인 또 다른 은하. 봐봐. 그치? 얘는 우리 은하가 아니라 다른 은하요. 그래서 이게 흐릿하게 보이잖아. 그 이유가 뭐야? 멀리서 보이니까. 멀리서 우리처럼 빛의 무리가 있어. 그 별들의 무리가 있어. 은하처럼. 그죠? 근데 멀리 있으니까 흐릿해 보이는 거야. 이 이론인 거지. 두 번째 이론이. 이해됐죠? 자, 더 읽어볼게. 자, 오랜 논쟁 거리였습니다. 앞에 가설을 주장한 학자들은, 얘들아, 앞에 가설이 동그라미 몇 번?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아, 그리고 얘들아, 이거 너네가 가지고 있는 지구과학 배경지식으로 문제 풀면 박살 나요. 그러니까 다 틀리지. 아차차. 자, 왜 박살 나겠어요? 이거 지금 이론이야? 아니야. 이거 옛날 이론이잖아. 이거 1910년대 이론이잖아. 그 마지막 문단 보시면 허블 씨가 나오죠. 우리가 만나는 게 허블 우주 만환경이잖아. 그 허블 우주 만환경이라는 이름에 들어가는 허블 씨가 살아계실 때, 한창이실 때 그거라니까. 어쩐지 이상했지. 자, 읽어봅시다. 자, 앞에 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성운이 은하의 납작한 면 바깥에서는 많이 관찰되지만 정작 그 면의 안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가설 1번의 가설을 주장한 학자들은 성운이 은하의 납작한 면 바깥에서는 많이 관찰되지만 정작 그 면의 안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다. 뭔 말이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정연아. 들어와.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은하 밖에는 많고 안에 넣었다는 거. 이거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 봐봐. 잘 봐봐. 은하의 납작한 면. 칠판 봐. 은하의 납작한 면. 여기. 그래. 여기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여기 위아래에서는 그치? 관찰된다 이거야. 이게 동그라미 1번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봐봐. 올챙이에서 개구리를 생각해 보라니까? 여기에 별 많지? 여기에는 개구리 마을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 이미 개구리가 돼버려서 올챙이가 남아있어, 없어? 안 남아있어. 그치? 근데 여기에는 개구리가 몇 마리 없지? 그치? 올챙이 상태인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올챙이들이 관찰된다 이거지. 이해 갔죠? 근데 이거 사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가설인 거야. 읽어볼게요. 자, 근거로 내세웠다. 그들에 따르면, 동그라미 1번에 따르면 성운이란 별이 형성되는 초기의 모습이란 말이지. 그쵸? 올챙이 모습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별들의 형성이 완료가 돼서 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거야. 개구리 마을이죠. 개구리 마을에서 찾을 수 있다, 없다? 그치. 찾을 수 없다 이거지. 괜찮죠? 자, 반면에 세모 줘야지. 반면에 세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들과 반대되는 가설. 2번 가설이죠. 자, 2번 가설을 주장한 학자들은 원반 모양의 우리 은하를 멀리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보면 타원형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지. 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칠판 봐봐. 요거를 비스듬하게 위에서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자. 그럼 어떤 모양?
타원형. 놀랍게도 타원입니다. 자, 타원형이 된다. 그지? 자, 좀 더 읽어보자. 타원형이 되는데 많은 성운들도 어떤 모양이래? 그래, 타원이라 이거야. 그치? 얘도 타원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모양이 비슷하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멀리서 보이는 은하가 성운이다 이거야. 자, 더 읽어볼게. 우리 은하처럼 독립적인 은하일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 멀리 있는 독립적인 은하. 자, 그들에 따르면, 동그라미 2번에 따르면 성운이 우주, 이거 밑줄 치고 별표 칠게. 성운이 우주 전체에 고루 퍼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긴 해요. 봐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성운이 어디에 몰려 있다? 은하의 수직 방향으로 몰려 있다. 이거지. 올챙이 마을에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얘에 따르면 성운은 어떻게 우주 전반에 균질하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괜찮니? 자, 아무튼 더 읽어볼게. 골고루 퍼져 있음에도 우리 은하의 납작한 면 안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죠. 관찰되지 않죠.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잖아. 왜 관찰이 안 될까? 골고루 있는데. 그지? 이유를 말해주겠지. 그 이유는 납작한 면 안에 수많은 별과 먼지, 기체들에 의해서 약한 성운의 빛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바로 말해주죠. 그러니까 잘 봐봐. 칠판 봐봐요. 2번 이론에 따르면 성운은 우주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퍼져 있어. 그치? 그런데 이 수평 방향으로는 관측이 안 된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카운팅 스타들이 많지. 그치? 밤하늘에 펄이 많아. 그러니까 어두워 밝아. 그치? 밝으니까 빛이 약한 성운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치? 근데 수직 방향으로는 어때요? 그치? 별이 몇 개 없지? 개구리가 몇 마리 없잖아. 그러니까 어두워. 그러니까 약한 빛을 가지고 있는 성운이 잘 관측이 된다 이거야. 이해 가셨죠? 나 오늘 다 틀린 말입니다. 자, 더 볼게요. 가려졌기 때문이다. 자, 다문단 가보도록 할게. 두 가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밑줄 치고 별표 칠게요. 지구와 성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알 수 있다. 요거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성운 얘기를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얘들아, 지구와 성운의 거리를 측정하면 뭘 알아낼 수 있어? 그래. 바로 나와야지. 우주의 크기가 나와야지. 자, 더 읽어볼게. 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밝기가 변하는 별인 변광성 연구. 변광성. 자, 변광성. 얘들아, 3번 문제 좀 볼게. 3번 문제. 봐봐. 너희의 가장 큰 실수,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뭐냐면 그래프 볼 때 자꾸 모양만 봐. 관상을 본다 자꾸.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생긴 게 이거 뭐 종 모양인데, 기영이 머리 모양인데, 고양이 자세 같기도 하고 이런다니까. 직선이네. 그러기 전에 얘들아, 정보 처리의 시작은 뭐냐면 이 그래프가 뭐에 대한 그래프인가 부터 파악하는 게 시작이야. 그리고 너네 문학 읽을 때 보기부터 읽고 들어가죠. 독서도 마찬가지야. 이제 앞으로 그 보기부터 읽고 들어가자. 제목 봐줄래? 제목이래. 제목. 쏘리. 제목. 문제. 문제에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야? 그래. 변광성이래.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변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야. 딱 그래서 다문단 보자마자 요 문단이랑 3번 문제랑 직결되어 있겠구나. 요 생각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다문단 여러분들 읽었죠? 다문단으로 돌아가봐. 변광성 종류 몇 개 있었더라? 그치? 2개 있었죠?
변광성 종류 2개였다라는 걸 기억 못하는 사람은 그것도 문제야. 자, 그 다음에 다시 3번 문제 한번 쓱 볼게요. 그래프 몇 개 있어? 그치. 나오잖아. 예측해야 된다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너네 자꾸 그래프 모양만 보는데 그래프 모양을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 너무 훌륭하다.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가로축과 세로축이야. XY축부터 보라고. 자, 얘들아. 너무 멋있어. 자, 가로랑 세로축 뭐야? 시간과 그래. 그럼 이거 뭐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밝기 변화를 보여준 그래프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다문단 들어갈 때 어떤 생각해줘야 돼? 변광성 종류 2개 있을 거고, 그리고 그 2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밝기 변화로 내가 이거를 맞춰봐야겠네? 이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약간 이 느낌이야. 뭐냐면 항상 너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약간 잘 봐봐. 마동석이라고 생각해봐. 너네가 마동석이야. 누굴 두드려 패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가서 두드려 패면 되겠지. 그리고 보복도 당하지 않겠죠? 그치? 근데 만약에 우리야. 누굴 두드려 패야 돼. 그냥 가면 돼요? 안 되지. 왜? 내가 두드려 패고 보복을 당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두드려 패야겠지. 근데 약간 너네는 그 느낌이야. 우리의 피지컬을 가지고 마동석처럼 두드려 패려고 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기 때문에 필요해. 전략과 계획이. 뭔지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더. 너네 자꾸 다른 과목, 국어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1등급 받는 친구들한테 조언 받지 마. 달라. 봐봐. 똑같아. 마동석 형님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형님, 사람을 두드려 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치면 되던데? 그러니까 우린 가서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한테 가봐. 피겨 스케이팅에서 이거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뛴 다음에 3바퀴를 돌면 돼요. 그걸 계속 하면 돼요. 이러는 거야. 그럼 이제 김연아 선수가 물어보는 거지. 근데 왜 안 돼요? 뛰면 3바퀴 돌아지던데? 그거라니까? 1등급 맞는 친구들은 애초에 그냥 뛰면 3바퀴를 돌 수 있다고. 근데 우린 뛰면 3바퀴 못 돈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돼.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 계획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변광성 종류 2개 구분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밝기 변화를 확인할 겁니다. 읽어보시죠. 다문단. 두 가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지구와 성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알 수 있어요. 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밝기가 변하는 별인 변광성의 연구로부터 나왔어요.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 중에는 쌍성이 있는데, 쌍성 변광성 있잖아요. 쌍성 변광성. 자, 첫 번째. 얘들아, 쌍성이 뭐야? 그치? 이체죠, 이체. 이래가지고 2개 별이 있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쌍성이 있는데 밝기가 다른 2 별이 서로의 주위를 도는 쌍성은 지구에서 볼 때, 봐봐. 지구에서 관측할 거야. 지구에서 관측할 때 2 별이 서로를 가리지 않는 시기, 밝은 별이 어두운 별 뒤로 가는 시기, 어두운 별이 밝은 별 뒤로 가는 시기마다 각각 관측되는 밝기의 차이가 생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밝기 변화가 있대. 자, 그러면은 누가 관측해 볼래? 승주가 관측해 볼래? 자, 우리 승주의 시선으로 보자. 본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안 돼. 승주의 시선으로 봐야 돼. 자, 승주가 관측할 거야. 밝은 별, 어두운 별이야.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죠. 첫 번째 그래프 볼 거야. 자, 첫 번째 그래프 확인했으면 여기 쌍성 봐줘. 이게 쌍성이야. 밝은 거, 어두운 거. 자, 이렇게 딱 됐어. 승주 입장에서 관측했을 때는 빛이 1개예요, 2개예요? 2개지. 승주 입장에서. 그럼 빛이 2개니까 밝겠지. 그쵸?
자, 그럼 몇 퍼센트로 시작해? 그치, 밝기 100%로 시작해. 돌게요. 이게 밝은 거죠? 돌게요. 돕니다. 이러다가 특이점이 하나 생겼다. 그죠? 승주 입장에서는 지금 밝은 게 어두운 거에 가려졌죠. 그러니까 라이트가 하나밖에 안 남았죠?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근데 밝은 게 가려졌으니까 승주 입장에서는 확 어두워져요. 그쵸? 쑥 내려가. 그치? 쓱 내려가. 그치?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쑥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쭉 다시 돌게요. 돌게. 어떻게 됐어? 조금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그 그래프 가운데 보시면 하고 내려가. 그치? 훅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하고 내려가.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되니까 확 올라가요. 뭔지 알겠지? 그리고 다시 가려지면 확 내려가.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생겨? M자 탈모 모양이 생겨. 그치? M자 탈모 모양이 생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다? 대칭적 모습이다. 그쵸? 그쵸? 3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그치, 3번. 그래서 3번의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자, 그럼 돌아오겠습니다. 다문단으로. 자, 관측되는 밝기에 차이가 생긴다. 이 경우에 별의 밝기는 시간에 따라서 대칭적으로 변한다. 한편 또 다른 특성을 지닌 뭐가 존재한다? 변광성이 존재한다. 그치? 자, 새로운 변광성으로 갈게요. 그리고 우리 이미 읽었으니까 이름도 알잖아. 세페이드인가? 네. 그치? 세페이드 변광성. 자, 이겁니다. 자, 이 세페이드 변광성은 어떤 친구냐면 이 변광성의 밝기는 시간에 따라서 비대칭적이래. 그치? 비대칭적이래. 그래서 맹 비대칭적이냐? 하면서 더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비대칭적 밝기 변화는 두 별이 서로를 가리는 경우 얘들아, 두 별이 서로를 가리는 경우는 1번, 2번? 1번. 그치? 1번과 다른 것이야. 그치? 1번과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너네한테 좀 도움이 되려고 이 문장을 넣어준 거야. 혹시 너네가 변광성 종류를 구분을 못할까봐. 그렇지? 나 지금 변광성 2개 종류 얘기해주고 있어.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지. 뭔지 알겠지? 자, 다른 것으로 별의 중력과 복사압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별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생한다. 얘들아, 복사압이 뭐야? 예? 자, 얘들아, 그 열복사라고 들어보셨죠? 빛 복사 이런 겁니다. 자, 칠판 봐요. 에너지 복사 이거. 칠판 봐.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얘들아, 복사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빛의 압력이야. 그래서 별 있죠, 별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힘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근데 두 개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지만 크게는 두 개인 거야. 얘들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별 뭐예요? 누가 달 이러더라. 태양 있죠, 태양. 그쵸? 민효린 씨 남편. 자, 아무튼 자, 아무튼 이 별 같은 경우에는 뻗어나가는 힘이 있다. 그게 뭐? 팽창하는 힘이? 복사압. 자, 그 다음에 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 그게 뭐야? 중력이야. 그래서 그 엄청나게 태양의 몇십 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별이 순간적으로 이게 복사압을 잃어버리면서 중력에 의해서 확 이렇게 되거든? 주먹만 해지나? 아무튼 그래요. 숟가락만 해지나? 태양보다 몇십 배 큰 친구가. 근데 그렇게 바뀌는데 몇 마이크로초 이럴 거야. 그렇게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줄어들면서 중력만 남게 돼. 엄청나게 강한 중력이. 그러면은 빛도 못 빠져나오거든? 그게 블랙홀이잖아. 아무튼 빛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이 정도는 너네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하여간
잘 봐요. 일반적으로 태양 같은 경우에는 복사압과 중력이 조금씩 계속 변화하긴 하겠지만 거의 일정해요. 균형을 계속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커지지도 않고 갑자기 빛이 세지지도 않고 어두워지지도 않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 같은 경우에 이 둘의 균형이 깨진 상태야. 알겠지? 깨진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복사압이 컸다가 작아졌다가 컸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아까 복사압이 뭐라 그랬어? 빛의 압력이라 그랬지. 그쵸? 자, 그럼 복사압이 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밝겠죠, 팽창하면서. 작아지면 어두워지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깜빡깜빡 이렇게 되는 거야. 3번 문제 B번 그래프 봐줄래? 보이시죠?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았다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비대칭입니다. 따라왔니? 괜찮죠? 요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1910년대 마젤란 성운에서 25개의 세페이드 변광성이 발견이 됐대요. 자, 이들은 최대 밝기가 밝을수록 밝기 변화 주기가 더 길고, 중요하다. 최대 밝기가 밝을수록 변화 주기가 더 길다.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뭔 뜻이야? 밝을수록 어떻게 된다? 밝을수록 깜빡깜빡 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어두울수록 깜빡깜빡깜빡깜빡 한다는 거지. 얘들아, 근데 지금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거 왜 찾는데? 이게 아니지. 이거 왜 찾았을까? 왜 찾았겠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찾아낼 거야. 그러면 깜빡임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 어떻게? 최대 밝기를 곱보기 밝기. 그치. 고유 밝기랑 겉보기 밝기 찾아낼 수 있잖아. 깜빡이는 시간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독서의 진수고 정수야. 그러니까 위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유기적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 지문은 떡밥을 다 회수해요. 알겠지? 위에서 말했잖아. 별의 거리를 찾는 방법 괜히 얘기한 게 아닌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 하는 애들은 고유 밝기가 어떻다? 어두워요.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는 친구들은 고유 밝기가 낮은 친구야. 근데 걔가 밝게 보이네? 겉보기 밝기가 되게 밝네? 뭔 뜻이야? 가까이 있다. 그죠? 근데 깜빡깜빡 하는 친구야. 그럼 이 친구는 고유 밝기가 어때? 엄청 크겠지? 근데 흐릿해 보여. 뭔 뜻이야? 엄청 멀다 이거야.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걔가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이해 갔죠? 이해 갔죠? 자, 읽어보자. 자, 이들은 최대 밝기가 밝을수록 밝기의 변화 주기가 더 길고 둘 사이에는 수학적인 관계가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이러한 관계가 모든 세페이드 변광성에 대해서 유효하다면 하나의 세페이드 변광성 거리를 알게 됐을 때 다른 친구한테 다 적용해보면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고유 밝기를 밝혀내서 봐봐. 그대로 떡밥 회수되죠. 고유 밝기를 밝혀내서 이를 겉보기 밝기랑 비교하면 돼. 그지? 자, 그래서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성운에 속한 변광성을 찾아 거리를 알아냄으로써 그 성운의 거리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드디어 1920년대가 됩니다. 드디어 아직도 1920년대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가 배운 통합과학이랑 지구과학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치? 2025년으로 오면 안 되지. 자, 드디어 이 허블씨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허블씨. 자, 허블은 안드로메다 성운에 속한
세페이드 변광성을 찾아내게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깜빡이는 정도랑 겉보기 밝기랑 확인해 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다? 뒤지게 멀리 있었다. 그치? 뒤지게 멀리 있었다 이거야. 자, 들어봐요. 나 봐요. 잘 봐요. 근데 너네가 이제 단순하게 이 글을 어떤 거리를 밝혀내는 방법 이런 식으로 주제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박살 나는 거야. 박살 나는 거야, 얘들아. 잘 봐요. 주제가 뭐라고? 우주의 크기라고. 그럼 우주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과 무관한 친구들은 다 지워야 돼. 그치? 칠판 봐봐. 잘 봐. 우주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쓴 친구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1번 지우라고. 자, 여기 성운에 대한 이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지. 2번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번 지워야 돼. 자, 2번 문제 가봐. 2번 문제 가봐. 너네 다 니은하고 디귿 골랐지. 틀린 그림 찾기로 문제 푸는 사람들은 니은하고 디귿 고르는 거야. 그치? 틀린 그림 찾기 하지 말라고. 봐봐. 틀린 그림 찾기 하는 사람들은 딱 디귿도 대칭적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니은 디귿 고른다니까. 근데 솔직히 기억은 딱 봐도 아니잖아. 뭐 어쩌라고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죽여. 그 다음에 니은도 맞는 말이야. 근데 디귿 있죠. 대칭, 비대칭. 그래서 어머 비대칭을 못 봤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애초에 우리는 쌍성 변광성을 거리를 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귿이 제껴져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자연스럽게 1번의 정답 몇 번일까? 그치, 2번이 되는 거야. 왜? 우리 얘들아 우리 이거 저기 1번 이론 올챙이에서 개구리 이론 지우기로 했잖아. 그치? 올챙이에서 개구리 이론 지우기로 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2번 선택지 안드로메다 성운은 별 주위의 행성이 생성되는 초기의 모습 딱 지워야지 이거. 올챙이 모습이다. 세계관에서 지워야 하잖아.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승구 어려워? 괜찮아? 왜? 지금 방법 말이 안 되는데 왜 안 해봤을까요? 아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결국에는 이거를 계속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생각 안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정보가 파편화돼서 계속 나열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우리 스스로 좀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작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다음 작품은 뭐냐면요. 그 예비 수능 문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비 수능 문항이라는 게 뭐냐면 그 평가원에서는 그 3월 모의고사 이전에 저희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번 연도 수능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러프하게 모의고사를 하나 만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저희는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매년 내요. 매년.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맨날 풀어보지. 바로 나오자마자. 한 1월 말쯤에. 그래야 이제 대강 이번 연도 수능이 어떤 흐름일지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비 수능 문항이에요. 그래서 딱 되게 깔끔하게 그 평가원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말로. 그래서 일단은 풀어보고 저랑 얘기하는 게 괜찮겠죠? 풀어보고 얘기하는 게 괜찮겠죠? 한 8분? 8분 드릴 테니까 한번 호다닥 풀어봅시다. 지금부터 시작.
2분 남았습니다. 현식이 오늘 안 왔네? 신지훈. 미치겠다, 신지훈 진짜. 일단 제가 특강 조사하면서 일단 시간은 다 됐거든요. 특강 조사하면서 시간 그 문제 풀 수 있게끔 시간 좀 더 드릴 테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대답만 해주시고 문제 계속 다시 확인하시면 돼요. 끝난 사람들은 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쭉 읽어주시고, 그리고 좀 안내 좀 할게요. 원래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특강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만 좀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목금에 좀 특강을 할게요. 근데 대신에 화요일에 원래 모의고사 특강이잖아요. 근데 화요일에 선생님 제가 이게 화요일 오전 말고는 금요일은 오전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시간은 맞춰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목요일, 그리고 얘들아, 목요일에 너무 오전에 오지 마. 목요일에 오전에 진짜 뒤질 뻔했잖아 그때 우리. 아니, 여기에 있는 모든 의자를 쓰고 저기 밖에서 가져왔는데도 막 서서 듣고 난리 났었어. 오후에 와, 오후에 10명 왔어.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프라이빗한 시간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한 시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은 오후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풀고 계세요. 조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은아, 어떻게 이번 주에 어떻게 올래? 특강. 둘 다 오전. 오케이. 금요일 오전 11시, 목요일 오전 11시. 송현이 어떻게 할래? 2시? 오케이. 2시. 그 다음에 승주 어떡할래? 이번 주. 오케이. 그러면은 둘 다 오전? 아니면 둘 다 오후? 둘 다 오전. 까먹지 마. 그다음에 정민아 어떡할래? 이번 주. 정민이. 정민이. 이번 주 화요일이 안 돼. 그러니까 목요일만 몇 시? 11시. 승구 어떡할래? 둘 다? 목금? 둘 다 오전?
하은아, 어떡할래? 금요일 오전? 금요일은 오전이고 목요일은 오후. 오케이. 강원아, 어떡할래? 이번 주 목요일 오전. 창민이는? 둘 다 오전? 목금 오전? 그 다음에 혜정이는? 목금 오전? 오케이. 11시 11시. 그 다음에 성현이는? 목금 오전 11시 11시. 꼭 기억해. 그 다음에 소희. 응? 금요일 11시. 자, 이제 문제는 다 풀었죠? 그죠? 자, 봅시다. 1번에서 4번 볼게요. 이게 문제 유형이 평가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좀 눈에 보이지 않아요? 1번 문제랑 2번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내용 파악하는 문제야. 그래서 너네가 성실한 친구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뭉개지 않는 친구를 원하는 거야. 1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의 정답 5번. 얘들아, 이게 진짜 그 평가원이 대수능 예비 문항으로 출제한 거야. 승구야, 집중해. 자, 5번 선택지 봐봐. 객체를 목록화했다고? 주체를 목록화했다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누구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문장 읽을 때 정보 뭉개면서 목록화해서 이렇게 읽는 애들 싫어한다 이거야. 그치? 정확하게 주체를 목록화해서 라고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한다, 평가원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그치, 2번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애초에 2번 선택지 같은 경우엔 아예 없는 말이야. 그치? 확인할 수 없는 말. 그래서 평가원에서 너희한테 원하는 거야. 확인할 수 없는 정보, 그리고 올바르게 추론할 수 없는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근데 3번 문제가 정답이 3번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3번 맞췄어. 역시 난 훌륭해.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났을 때 3번 문제에 대한 답변이 이미 돼 있어야 돼. 얘들아,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게 뭐였니? 궁금해하면서 읽기지. 그치? 그래서 독서 지문에서는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죠? 아까도 말했지. 보기, 밑줄 이런 거 미리 보라고. 얘들아, 그 지문에 밑줄 치고 가라고 돼 있잖아. 밑줄 치고 어디로 가? 3번 문제로 가. 이거잖아. 그죠? 3번 문제로 가.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라고. 나는 칠판 봐. 나는 밝혀내야 한다. 무엇을? 이유를. 그쵸? 잘 보세요. 이 정도는 써놔라, 솔직히. 근데 정직하게 쓸 수는 없겠지. 근데 이제 막 벨, 비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치? 벨, 비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열스 한 다음에 뭐 OX만 써놓고. 잘 봐요. 벨라파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게 밑줄 친 기억. 무슨 특징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아. 아니, 뭐에 적합하다? 기밀 유출 방지에 정보 유출이 안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 비파 모델 비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치? 신뢰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잖아. 근데 잘 보면 얘들아, 잘 보면
이러한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거든요. 라고 했나는데 이거는 해결 안 해줘. 그죠? 그래서 이걸 안 알려줘.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궁금한 거야. 너네가 글을 읽으면서 애초에 이걸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는 애들인가? 궁금한 거야. 그리고 애초에 글을 되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론하면서 읽은 친구들은 글 읽자마자 이 친구를 풀어서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었겠지. 그죠? 이미 그렇게 글을 읽으면서 결론을 낸 친구랑 그러지 못한 친구랑 한 1, 2분 정도 혹은 크면 한 3분까지도 차이 날걸? 그죠? 읽자마자 풀 수 있는 거랑 다시 한번 글을 읽어봐야 되는 거랑 다르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추론해보자. 잘 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보 유출이 안 되는 특징이 있는데 요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들어봐. 결국에는 이 모델에서는 본인보다 낮은 등급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보안 등급이 낮은 글을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기록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봐봐. 내가 급이 높은 사람이잖아. 그치? 내가 급이 높은 사람이니까 높은 등급의 기밀을 알고 있겠지. 그쵸? 근데 문제는 뭐야? 나보다 아래에 있는 혹은 나보다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글을 볼 수 있는 글을 쓰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그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쓰게 돼 있지. 그치? 근데 그게 나보다 보안 등급이 낮은 사람은 보면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보 유출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내가 쓴 글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나보다 같은 사람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러니까 시간은 이렇게 줄이는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4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응? 그치. 4번의 정답 2번입니다. 자, 얘들아, 봐봐. 우리 이제 특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PT대 모의고사도 풀고 있고, 또 이렇게 본 수업에서 독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독서 지문을 이래저래 풀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세 가지. 이번 주는 이 세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해보자. 첫 번째 뭘까? 글 읽을 때 한 문장 한 문장 다 소화하면서 읽기. 정보를 소화하면 그때부터 정보가 아니야. 당연한 말이 되지. 잘 봐봐. 너네 글 싹 읽었을 때, 딱 읽었을 때 착착 달라붙는 글들 있지. 딱 읽었을 때 하면서 들어오는 애들. 걔네들 그런 글들 볼 때 문제 풀 때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안 해. 그리고 선택지 볼 때도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에이, 이건 당연히 아니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쉬운 독서 지문 있잖아. 너네한테 착착 달라붙는 애들. 이거 당연히 아니지. 이러잖아. 봐봐. 이해가 되는 순간 당연히 아닌 게 돼. 당연히 맞는 게 되고. 아까 과학 지문도 마찬가지 아니니? 처음에는 와, 이거 정보 왜 이렇게 많아? 였는데 나랑 같이 읽고 나서 선택지 보니까 어때? 너무 당연히 아닌 것들이잖아. 그치? 아무튼 소화하면 당연히 알게 되는 게 된다. 이해 갔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멈추고 제발 생각해라. 그러니까 한번 멈추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보기 한번 보고. 그치? 그리고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몇 번으로 가? 3번 문제로 가. 혹은 이제 딱 봐. 변광성, 그 아래에 그래프는 변광성이다 하면은 나 변광성 찾아야 되는구나. 그치? 그 다음에 그래프 볼 때 어떻게 하자? 알맹이만 보지 말자. 그치? 그래프의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가 뭐에 대한 걸까라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고민이. 가로축, 세로축 보면서. 됐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